만약 여러분 통장에 100억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사고 싶으신가요? 아파트, 슈퍼카. 좋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는 어떤가요? 웃음이 나오시나요? 정말 웃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은 일반 마트와는 다릅니다. 돈이 있어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가격표 대신 대기표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인도, 태평양 등 총알이 오가는 전쟁터도 위험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산 슬롯 확보 경쟁입니다. 전투기를 주문해도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와 지연, 전쟁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채우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종이 비행기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능이 입증되었고 제때 납품이 가능하며 원하는 대로 맞춤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억울한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공동 개발 파트너였지만 투자 없이 기술만 떼가려다 기회를 잃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한국에 미지급하고 뒤늦게 구매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사이 세계 각국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 분석 시리즈에서는 이러한 게임 규칙을 경제적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이 끝난 후에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왜 어떤 나라는 후회하고 어떤 나라는 대기표를 받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전투기 시장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인데 전투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는 가격 경쟁이 아닌 인도 시점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장 전투기 40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가 군비를 확장하고 있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안에 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미국의 F-35입니다. 성능은 최고 수준이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대당 가격이 약 1,100억 원입니다. 40대를 구매하면 4조 4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 외에도 인도 시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계약하면 2030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기 없이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게다가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F-35의 시간당 유지비는 약 42,000달러입니다. 연간 200시간만 비행해도 840만 달러, 하나로 약 115억 원이 소요됩니다. 40대 전체로 계산하면 연간 4,600억 원입니다. 정비, 부품, 교육, 시스템 유지 등의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끝이 아니라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 등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는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러시아입니다. 가격은 저렴합니다. Su-35 같은 기종은 F-35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면서 부품 공급, 정비, 결제 시스템이 불안정합니다.
계약을 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부품만 도착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 제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되어 서방은행과의 거래가 막혀 있습니다. 돈을 주고 구매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중국입니다. 중국산 전투기는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J-20, J-31 같은 기종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성능 논란보다 더 큰 문제는 외교적 리스크입니다. 중국 전투기를 구매하면 미국,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재를 받거나 부품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무기 수출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토류 수출 제한처럼 말입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전투기 구매가 정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모두 봐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현실입니다. 최고 스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국방부 장관이라면 10년 뒤에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최고 스펙 전투기와 3년 안에 받을 수 있는 검증된 전투기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생산 슬롯이 확보되어 있고 일정이 명확하며 성능이 검증되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KF-21이 왜 특별할까요? 단순히 일정을 잘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성능이 뛰어나고 원하는 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각 나라의 요구사항에 맞춰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점입니다. 지금부터 KF-21의 진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동차는 도로에서 달리면 되지만 전투기는 하늘에서 싸워야 합니다. 속도, 고도, 기동성, 무장, 전자전 등 모든 요소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전투기는 까다로운 시험 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발표 자료를 보면 KF-21은 42개월 동안 1600회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3,000개의 시험 조건을 검증했습니다. 이것은 구매국 입장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기체가 하늘에서 안전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3년 반 동안 입증했다는 보험 증서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KF-21은 공식적으로 4, 5세대급 전투기입니다. 5세대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설계 단계부터 생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스텔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더에 완전히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보다 먼저 발견하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장점이 나타납니다. KF-21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화형이라는 점입니다. 블록 단위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습니다. 블록 1, 블록 2, 블록 3 등으로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트남 공군 참모총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제공권 확보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은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KF-21의 블록 1을 먼저 구매합니다. 이것은 기본형으로 공대공 전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2026년 공식 발표 기준으로 블록 1의 가격은 약 8,300만 달러, 한화로 약 1,200억 원입니다. F-35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가격에는 엔진과 예비 부품 지원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F-35의 약 1,100억 원이라는 가격은 전투기 기체 가격만 따로 떼어낸 수치입니다. 엔진과 유지 체계까지 포함하면 F-35의 실제 도입 비용은 KF-21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KF-21이 더 비싼 전투기가 아니라 비교 기준이 다른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착시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KF-21은 가성비가 뛰어나면서 성능도 최고라는 평가를 전 세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시점도 중요합니다. F-35는 5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KF-21은 2에서 3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장점이 나타납니다. 5년 뒤 예산이 확보되면 블록 2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블록 2의 가격은 약 1억 1,200만 달러, 한화로 약 1,600억 원입니다. 블록 2에서는 공대지 타격 능력이 추가됩니다. 공중전만 수행하던 전투기가 지상 목표도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5년 뒤에는 블록 3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블록 3에서는 전자전 능력이 강화됩니다. 적 레이더를 교란하고 미사일을 무력화하며 통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구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계속 진화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경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매국들이 원하는 점입니다. 전쟁 양상, 위협, 기술, 전술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구매한 전투기로 현재 싸울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그레이드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장점이 나타납니다. KF-21은 각 나라의 요구사항에 맞춰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모듈화 설계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듈이란 레고 블록과 같습니다. 기본 몸체는 같지만 필요한 부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를 바꾸고 싶으면 레이더를 교체하고, 무장을 바꾸고 싶으면 무장을 교체하고, 전자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해상 초계가 중요합니다. 중국 어선들이 영해를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함 미사일을 추가하고 해상 탐지 레이더를 강화하면 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국경 지상군 대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대지 정밀 타격 무장을 강화하면 됩니다. 터키는 시가지 작전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형 추적 레이더를 추가하면 됩니다. 똑같은 KF-21이지만 나라마다 완전히 다른 전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옷을 맞춰 입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성복보다 맞춤복이 비싸지만 몸에 딱 맞습니다.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 상황에 딱 맞는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KF-21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F-35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만든 표준 사양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KF-21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실제로 한국공군은 블록 1 양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 40기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실전 배치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매국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계약 후 일정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돈은 지불했지만 기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KF-21은 이미 한국 공군용 양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전투기를 개발할 때 한 나라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공동 개발 파트너였던 나라가 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만 빼가려다 결국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동개발이란 단순히 돈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기술 이전, 산업 참여, 데이터 접근 등 모든 것이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키지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KF-20한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7천억 원이라는 큰 돈입니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할 때 계약서에 서명하며 20%를 낼 테니 기술 이전도 20%를 받고 나중에 자체 생산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겨우 3,800억 원만 납부했습니다. 이는 약속한 금액의 22%에 불과합니다. 보십시오. 약속한 금액의 일부만 내고서도 파트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습니까? 식당에서 10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2만 원만 지불한 채 손님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이해하며 2025년 6월까지 잔금을 납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원래 약속한 금액의 35% 수준으로 1조 1천억 원을 탕감해준 셈입니다. 1조 1천억 원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아십니까? 서울 강남 아파트 84제곱미터가 약 30억 원입니다. 366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그냥 포기한 것입니다. 누구의 돈으로 말입니까? 바로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액된 금액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6천억 원으로 줄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얌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돈을 적게 내면 당연히 권리도 줄어듭니다. 공동개발은 단순 구매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기술을 배우며 나중에 자체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구조입니다.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이러한 권리들이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가 축소되고 산업 참여 기회에 제한이 생기며 데이터 접근 수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20% 파트너로서 설계 도면의 20%, 생산 기술, 정비 기술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2024년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자료 반출 시도 사건입니다. 돈은 내지 않으면서 기술 자료를 몰래 빼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전개는 언론 보도마다 다르지만 한국 보안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은 사실입니다. USB에 설계 도면을 담았다는 보도도 있고 사진 촬영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기술만 훔치려 하는 나라를 어떻게 파트너로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믿고 협력하시겠습니까? 가상의 인물을 한 명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의 비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 장군은 2020년에 KF-21 공동개발 프로젝트 담당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때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전투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이 도약한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비 장군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옆에서는 KF-21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비 장군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파트너 자리를 잃었구나.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고 신뢰를 잃었으며 설 자리가 좁아졌어.
다른 나라들은 돈을 내고 기체만 사가면 되지만 인도네시아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KF-21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양산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면 이 모든 가치 상승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수출 시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배우며 자체 생산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조 원의 미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 구매국 대기 명단에 있을 뿐입니다. 돈을 내고 사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술 이전도 없고 산업 참여도 없으며 자체 생산의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로열티는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손해를 보았을까요?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1조 1천억 원을 한국이 메워야 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말입니다.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신뢰 비용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며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천억 원도 제대로 내지 못했지만 수십조 원의 미래를 잃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뒤늦게 우리도 구매하고 싶다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파트너 자리는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손님일 뿐입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잃으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어떤 나라들이 법까지 바꿔가며 KF-21을 도입하려 할까요? 다른 나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육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폴란드 이야기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러시아 국경과 인접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엄청난 긴장감을 느끼고 있으며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폴란드에서 생산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땅에 공장을 짓고 폴란드 노동자를 고용하며 폴란드 부품업체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자리 때문입니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설계, 조립, 용접, 도장, 전자장비, 소프트웨어, 시험, 정비 등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투기도 얻고 일자리도 얻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KF-21은 모듈화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에서 동체를 만들고 날개를 만들고 조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도 가능합니다. F-35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산 기술 유출 우려 때문입니다. 일본, 이탈리아, 호주와 같은 극소수 동맹국에게만 조립 공장을 허락했을 뿐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에서 만든 완제품을 그대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법까지 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유럽 국가는 자국법으로 나토 표준 무기 체계만 도입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유럽 무기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호환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F-21을 구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토 표준은 아니지만 성능이 검증되고 산업 참여가 가능하며 가격이 합리적인 무기 체계도 도입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국산화율 30% 이상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국 방산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KF-21은 이 조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구매국의 방산업체 참여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터키가 KF-21을 도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터키는 자국 방산업체인 아셀산, 테야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업체들에게 일부 부품 생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전자장비, 통신장비, 일부 구조물 등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터키 입장에서는 기술도 배우고 일자리도 창출하며 나중에 자체 개량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투기를 판매할 때 기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기체, 기술 이전, 산업 참여, 정비 교육, 부품 생산 및 업그레이드 보장,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권입니다. 미국 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터키가 그랬습니다. 미국이 터키에 F-16 부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판매하면 끝입니다. 구매국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KF-21 엔진이 아직 미국산이라 수출 승인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체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쯤 되면 한국산 엔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 승인이 필요 없어집니다. 완전히 한국 독자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KF-21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구매국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격이 오르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미국 승인이 복잡해지기 전에 지금 계약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좋은 물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싸지고 조건도 까다로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 아이러니한 점은 인도네시아가 2020년에 공동 개발 파트너로 제대로 참여했다면 이 모든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출 시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완전히 배우며 자체 생산 공장을 짓고 동남아시아에 재수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에 판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역 방산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KF-21 수출 가격은 대당 약 1,200억 원입니다. 만약 100대가 판매된다고 가정하면 12조 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20% 파트너였다면 2조 4천억 원의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받으면 자체 생산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 구매 대기 명단에 있을 뿐입니다. 돈을 내고 사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돈만 제대로 냈어도, 기술을 훔치려 하지만 않았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2028년 어느 날, 당신은 뉴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KF-21, 전 세계 20개국 수출 계약 완료. 생산 대기 시간 7년으로 연장. 그때 고민만 했던 나라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6년 1월, 지금은 생산 슬롯이 열려 있고 성능이 검증되었으며 산업 참여가 가능하고 기술 이전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7년 뒤 후회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지금 대기표를 뽑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인도네시아처럼 1조 원을 아끼려다 신뢰를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결단하여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주권을 지킬 것인가?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